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특전사 이야기 중에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이야기냐? 바로 보병 전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 특전사 특부로 임관을 해서 2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야전 보병으로서 이제 출신은 이제 특전사지만 야전으로 보병으로 이제 전출을 가서 이제 마지막 2년 동안을 이제 군생활을 하고 그리고 전역한 케이스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병 전출을 가신다고 하면은 특전사에서 보통은 부적응자 또는 다친 사람 또는 이제 선임관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이상에서 이제 의도가 있으니까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대에 이제 그 시스템에서 보통은 나가게 돼서 이제 그 일반 연대 이제 그리고 대대, 중대, 이제 소대, 이제 분대 이렇게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선은 저는 2년 동안 생활을 하고, 앞서 이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다들 좋은 사람이겠죠. 뭐 저는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난히도 좀 삐뚤어진 그런 선임을 만나서 조금 상습적인 이제 구타를 맞기도 하고 이제 정도 안 주더라고요. 이제 그쪽 선임이 이제 제 맞사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주특기 사수는 아니었는데 다른 주특기에 이제 하여튼 중대에 있는 그런 선임이었는데 운동도 곧 잘했어요. 곧 잘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성격도 원만하게 그렇게 뭐 두루두루 잘 지내는 성격이셨는데 제가 솔직히 피해자로서 이제 나쁜 말을 이제 해도 되지만 지금으로서 제가 이제 두 자녀도 키우고 이제 처자식을 이제 나름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가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를 다시 회상하게 되면은 조금 나도 그렇고 그 선임도 그렇고 좀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쁘게 말할 것까지는 없고 우선은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특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바뀌셨는지 아니면은 생활하는 그런 생태계가 조금 후배를 많이 괴롭히고 그리고 상시적인 구타에다가 좀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제가 유발을 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복 운전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발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보복 운전을 한 사람이 처벌을 많이 받는 것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해를 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발자도 나쁘고 보복 운전한 사람도 나쁘지만 아무래도 죄에 이제 무게감을 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보복 운전으로서 남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임은 제가 유발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싫어서 막 때렸어요. 뭐 예전 구 막사라서 그런지 지금은 이제 그 넓은 데로 가가지고 정말 좋다고 하는데 제가 초창기 때 거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넓어요. 거기서 뛰면은 야 좋겠다라는 느낌도 있고 죽겠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랬거든요. 전 달리기를 조금은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좋아라 했어요. 조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의 감정을 이제 겪었는데 하여튼 그런 선임을 중대에서 만나서
뭐 저를 싫어했을 수도 있죠.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얼굴 맞고 뭐 허벅지 맞고 그냥 조인트 맞고 정강이죠. 저는 조인트로 때려가지고 맞고 그냥 어깨 그 툭툭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때린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맞고 좀 상습적인 좀 구타를 좀 맞았어요. 가벼운 구타부터 시작해서 네, 뭐 제가 잘못해서 맞은 것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싫어서 계속 눈에 가시자름 있는데 얘가 뭐만 하면 싫을 텐데 조금은 엄청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는 사건들을 보니까 이놈의 새끼 이거 또 했어 하면서 더 때릴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공간이 군대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특전사는 체력이 이제 만빵인 그런 부대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때려도 정이 있고 좀 끌어주고 그랬다면 좀 좋은데 그냥 때리기만 하고 자기 분풀이 그런 것만 하시고 그냥 퇴근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싫으셨나봐요. 근데 또 말을 하고 뭐 고민을 저한테 상담을 받진 않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사생활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저런 이야기도 막 중간에 서슴지 않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좀 저와는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저 빼고는 다 잘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는 좀 자석처럼 안 맞으셨나 봐요. 여튼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자, 그걸로 인해서 야전으로서 가려고 이제 했어요. 처음에 보병 전투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타 이제 특전으로 가려고 했어요. 뭐 소문은 나든 당장 사람하고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는 거니까 뭐 소문이 나쁘게 나도 가서 제가 잘만 한다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2년 동안 이제 말 그대로 좀 옛날 구 막사다 보니까 개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래부터 시작해서 뭐 잠단일 뭐 등등등 많이 하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특전 갔다 오신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저도 중고참쯤 됐습니다. 제 밑에 이제 3명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고차쯤 돼서 이제 머리는 이제 깨지고 몸은 조금 편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중대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저와 동기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걔는 통신이고 저는 이제 화학이었어요. 뭐 그 주특기 5가지 있거든. 보안 상황이 아니니까 벌써 공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5가지 주특기 중에서 저는 화기였고 그 동기는 통신이었어요. 저희 둘이 정말 으쌰으쌰하고 술 한잔 먹고 정말 힘든데 그렇게 헤쳐나갔거든요. 저희는 좀 보완점이 많았어요. 남들은 뭐 동기니까 비교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거다 해서 그랬는데 오히려 다른 그 중대에 있는 애들보다도 더 친하고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 통신은 구타가 조금 만연했어요. 더더욱이나 그 제 동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구타로 인해서 그런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해자로서 밑에 있는 후배를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주축이 이제 상습적인 구타를 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구타를 묵인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선임관 분께서는 인성 착하셨어요. 저를 상담해주고 하는 이런 인성은 착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착한 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겪어봤을 때는 제가 속았을 수도 있지만 착하셨어요. 그 말투 속에 숨겨있는 자기의 이제 심성 그런 것들을 느껴봤을 때 착하셨는데 그 분도 약간은 물란하게 이제 좀 하셨고
좀 그런저런 이제 진짜 아무래도 군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서십치 않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중대의 말 그대로 엄마격인 선임관부터 이제 조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분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셨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최고 선임이 있거든요. 그 중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착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괜찮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중고참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막내일 때. 그래서 그 중고참들이 이제 상습적인 구타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 위에 저랑 동기 위에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은 많이 착하셨어요. 네, 그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고참 때 세 분이셨는데, 두 분은 그대로 아까 전에 좀 때리시는 분, 한 분은 좀 방관형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었고 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때리지 않고 뭐 방관하고 이런 분들이 그냥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착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중고참 2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생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길어졌네요. 11분째 이야기하고 있네. 하여튼 길어도 계속해서 그 보시는 분들은 보실 테니까 앞 이야기가 있어야 좀 이제 이해하시는데 편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더 이상 생활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특전 부대로 여단을 바꿔서 가고 싶었는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전우회를 정말 느끼고 싶어서 특전 부사관을 지원을 했거든요. 나이가 그때 당시에 좀 있었지만 뭐 많지는 않았어요. 네, 정말 고졸부터 온 애들도 있었으니까 끝나자마자. 여튼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우회를 끈끈하게 좀 느끼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퇴근하면 바로 칼퇴하고 상습적인 구타에다가, 그리고 후배 때문에 우리가 후배 때문에 맞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내가 가기 전에 보니까 후배랑은 정말 친하고, 그러면 저를 왜 때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튼 정말 누구보다 더 친해졌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하고, 그러니까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울감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사회에 있다가 가서 그런지 죽고 싶다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청춘을 바치면서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 2년 동안 왜 내가 더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저는 부적응자로서 그렇게 야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그 사건이 있고 한 2개월 내에 원래 저는 이제 와이프랑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야전으로 이제 방출이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중간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는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특전부사관을 하시면서 힘들다고 하면은 상담을 받으시고, 다른 부대라든지 좋은 중대라든지 또는 야전으로서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로 뭐 죽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진짜 대대장님실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